자, 오늘 특별히 3일 만에 간 청소 놀라운 해독법에 대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한 번에 아웃시켜 버릴 수 있는 간단한 3일 초간단 간 청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이야기로 서두가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의 여자친구에게 난 정말 당신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이 여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애정 표현을 진짜 리얼하게 하는 건 간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래요. 선생님 사모님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해피바이러스인 사모님이 늘 예, 여사님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정말 진짜이냐면 의학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간은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줄 때 간 빼준다고 많이 하죠. 간 빼준다. 아, 저 사람 정말 간 빼주듯이 저 사람에게 헌신적이네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아가페 러브가 이 간 빼주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요. 정말 의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간에 대해서 제대로 정밀하게 우리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나눠줘요. 그거 하는 것처럼 간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간은요 우리 몸에서 주부들이 일어나서 뭐 20첩 반상으로 밥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20첩 반상을 해준다. 그래서 내 아내가 최고다 하고 자랑하는데 간은 우리를 위해서 20첩 반상이 아니라 1000첩 반상을 내고 있어요. 1000가지의 기능을 수행해요. 우리는 그냥 간하면 신장에서 여과돼서 유해물질을 간이 해독해. 그래서 간만 건강하면 우리 몸에 암이 안 들어와. 그러기 위해서 간이 하는 일이 몇 가지냐면 1000가지가 넘어요. 야, 사모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세요?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여주세요. 근데 뭐 신랑들은 뭐 돈 벌어다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10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간을 통과하는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정화를 시키는 일이래요. 해독을 시켜요. 그래서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 손상된 세포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형되려고 할 때 그 모든 유해물질을 여과시키고 신장에서 여과시켜서 해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이 우리를 위해서 10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면 이건 정말 정말로 이제 앞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사모님에게 간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제가 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리구나.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간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1000가지가 넘는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유해 물질들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또는 뭐 미생물, 뭐 기생충 이런 각종 박테리아와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얘네들하고 싸울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간이 해독을 해서. 그래서 이 매크로파지 작용을 해서 이런 세균들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다 패크맨처럼 다 잡아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해독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이 생기거나 또는 그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거나 또는 그 암이 계속 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유해 물질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항히스타민을 생산해요. 앞에 항산, 항암, 항염, 항균하면 암을 저항에 저자 빼고 항암, 항염, 항균 이해하시죠? 히스타민 작용을 저항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간이에요. 간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짐작이 좀 되세요? 정말 짐작이 좀 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간을 혹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오신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서 오신 세 분도 간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담낭까지 다 잘라내고 들어오셨어요. 예, 간하고 담낭이 일을 못하도록 당뇨병에서 시작해서 당뇨 합병으로 신장도 여과를 못 시키고 간까지 다 무리가 와서 담낭 절제까지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간과 담낭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간과 담낭을 도와주고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아는 일은 여러분들이 박사과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하시면 참 좋을 텐데, 자, 여기 그 재밌는 얘기를 레오 로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봤더니 간은, 여러분들이 간이요, 황달기 흑달기가 올 때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직 이상 없다 그러면 또 안심하고들 계속 드시는데, 왜 그러냐면 간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은 80%가 손상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미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황달기, 흑달기까지 와서 간이 이제 완전히 설로시스, 굳어서 경화가 됐다가 완전히 이제 황달기, 흑달기 지나서 이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피로도가 조금 심각하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간에 무리가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간은 진짜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꾹꾹 참는 이조시대의 여자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간이 재생되는데 얼마 간격으로 재생이 되냐면, 여기 얼마 간격으로? 6주 간격으로.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간도 6주마다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상을 시켜도 간이 계속 재생을 시키면서 최대한 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1994년 레오 로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 살아있는 시험실이라는 기사에 어떤 병이든, 특별히 암이나 또는 에이즈를 포함한 이 모든 퇴행성 질병들은 간만 건강하면 몇 주 이상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간만 건강하면. 신장에서 필터가 망가지지 않으면, 필터가 망가지면 막 모래 같은 그 광물질들이 막 들어오죠. 헤비메탈들이, 뭐 수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막 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몸의 신장 기능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신장에도 여과기, 필터가 계속적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되듯이 간이 건강하면, 다시 말해서 해독기가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암으로까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나 의료인들이 반드시 밀크시슬을 아침, 점심, 저녁 비타민C와 함께 꼭 챙겨 먹는지 우리 시간마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 밀크시슬 실리마린 주 성분이, 엉겅퀴에서 추출되는 실리마린 주 성분인 밀크시슬, 간에 있는 글루타티온 전구체가 간하고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서 키드니 디스펑션이나 간 디스펑션이 생기지 않아서 해독이나 여과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병으로도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 그래서 이 블론드 박사가, 캐스퍼 블론드 박사가 The Liver and Cancer이라고 하는 이 간과 암, 암 환자분들이 왜 간을 그렇게 아주 품성처럼 돌봐줘야 되냐면, 그런 내용들을 쓴 책이 바로 이 저자 캐스퍼 블론드 박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분이신데요. 간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질병의 관문. 아이고, 오늘 아침 점심 다 못 드셨나 봐요. 제 목소리보다도. 간을 뭐라고요? 관문이 뭔지 아시죠? 예, 통과하는 문. 그러니까 뭐 폐암이든 뭐 유방암이든 전립선암이든 이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을에 들어오시려면 하늘마을에 환인 하는,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그 관문을 통과해서 하늘마을을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몸에서 간이, 질병의 관문인 간이 건강하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암으로 발현되도록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관문에서 걸러버려줘요. 해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바깥 선생님들 맨날 간 건강하게 하려고 맨날 밀크시슬도 드리고 녹즙도 짜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죽하면 캐스퍼 블런드 박사는 리버 앤 캔서에서 이 암 환자들은 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그 내용의 질병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간의 필터를 거치지 않거나 간의 기능 이상으로 중화되지 않은 독소의 신진대사 외에는 다른 자극은 필요 없다. 참 이거 어렵게도 꽈놨죠,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암이 생기고 자라고 전이 되는 데는 반드시 간의 필터를 거치지 않거나 필터를 통과하지 않거나 또는 간 기능 이상으로 중화되지 않은 독소가 암으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암이 왜 생긴다고요? 간에서 필터에서 걸러주지 않거나 간 기능 이상으로 중화되지 않은 독소 때문에 암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폐암이든 뭐 결장암이든 유방암이든 다 암이 된 데는 간에서 지금 걸러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간의 디스펑션, 기능 부전이 있어서 독소가 해독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만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암이 재발될까, 전이 될까, 클까 염려하셔야 될까요? 하시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요. 식사는 못해도 밀크시슬은 꼭 챙겨 먹어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제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간하고 비타민C는 제가 그래서 꼭 챙겨 먹는데 폐암도요. 담배를 많이 펴서 니코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되어 있는 독소가 간의 필터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간 기능 이상으로 간에서 해독을 하지 못해서 폐암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스타 이 미키 멘트를 여러분들 이 스타 기억하세요? 간 이식을 하려고 간 기능이 이상이 되니까 간 이식하려고 기다리다가 폐암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폐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이 들어온 데는 이미 간 기능 부전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여과되지 않은 애들이 간으로 간 기능 부전으로 이제 암이 발현됐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 청소가 그러기 위해서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에 있는 모든 세포 독소들을 싹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3일 간해독 방법부터 7일 간해독 방법과 30일 간해독 방법. 그리고 이 간해독은 1년에 한 번 또는 하늘마을에 올 때만이 아니고 독일에 있는 뭐 힐링센터에 갈 때만이 아니고 우리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회장님도요. 독일하고 이런데 다니시면서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늘마을을 규칙적으로 오셔서 3개월마다 오셔서 지금 연세가 83세신가 그러신데도 관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금 뭐 83세신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 폐색이 심하시거나 이 간 기능 부전이 심하신 분들은 3일 약식으로 이 해독해서 담석이 안 나온다면 이분은 7일로 하셔야 되고 7일에서도 안 되면 7일도 원래 3주 간격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2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30일 코스로 하실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3개월 간격으로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엔 1년에 6개월 간격으로 간 청소를 적어도 해주시면 그리고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면서 보호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요. 자, 3일 동안 간 청소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첫째.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일이든 7일이든 3일은 기간만 짧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그 앱섬솔트나 이런 것들을 안 쓰고 하는데 먼저 보실 때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사과즙 1리터 그러니까 요거 3병 정도 됩니다. 코스트코에서 완전히 사과 착즙 여러분들 지금 팜플렛 가지고 계시죠? 그거 보시면 이제 7일 코스가 나와 있어요. 그거의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쉽게 지금 이제 닥터베지에서 나온 리버 디톡스로 지금 이제 간 청소들을 슐츠 박사 거나 이제 클락 박사나 이제 닥터베지에서 이제 간 청소를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방법들을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 내 몸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과산에 의해서 담즙이 지금 녹아져 가지고 담석이 지금 녹아서 용해돼서 배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첫째, 3일 동안 간 청소를 하려면 완전히 100% 유기농 사과 주스, 사과 착즙한 거
그거를 당분이 들어간 거 안 돼요. 그냥 오리지널 원액으로. 사과를 착즙해서 하셔도 되고, 사과즙 1리터, 그러니까 요거 300리터다 하면은 요거 3병을 하루 동안 1리터를 드시는데 3일 동안이면 3리터겠죠. 하루에 1리터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암 환자나 당뇨 환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사과 주스로 하셔도 돼요. 사과즙으로. 그런데 이제 암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은 일시적으로 당이 확 올라가면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 해서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사과즙 1리터를 3일 동안 매일 하루에 1리터씩을 계속 드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 이상은 드셔야 돼요. 3일에서 적어도 일주일을 드시면 상당히 빨리 왜 이 사과즙을 먹냐면 담석을 부드럽게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기간을 단축하지 말고 빠른 기일 내에 하는데 3일째 날 저녁부터 약 200ml의 유기농 비가압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00ml와 한 개의 레몬 주스를 착즙해서 여기다 섞어서 쉐킷 흔들어요. 여기 레몬 주스나 자몽 주스를 넣어서 쉐킷 흔들어 가지고 요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려고 누운 다음에 쓰레기통을 잡고 태아의 자세로 구부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30분간 있으면 속이 울렁울렁. 요번에 목사님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1단계부터 차례대로 하신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시는데 지금 윤 여사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날 거 해가지고 오늘 아마 지금 계속 못 오신 거 보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데 지금 7일째거든요. 오늘 지금 막 배출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간 있으면 이제 속이 울릉도 배 탄 것 같이 울렁울렁거려요. 구토가 좀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보면 대변에 녹색이나 검은색의 조그만 덩어리 이게 바로 담석입니다. 근데 이제 요 3일 약식은 이제 담낭 폐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요렇게 해도 담석이 좀 나오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원체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콜레스테롤하고 담석의 수치는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3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거를 적어도 12번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석 코스대로 30일 프로그램대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약식으로 간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간 청소를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과 담낭을 청소하는 이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사과 주스를 왜 3일 동안 1리터씩 마시냐면 이 사과 주스의 주성분은 사과산이에요. 그래서 사과산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단단한 혈구 사이의 결합을 약하게 하는 용매처럼 작용을 해서 강한 이 담석들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간의 담낭에 있는 돌들을 부드럽게 녹여요. 그래서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줘요. 3일 동안 먼저 담석을 녹이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오렌지 주스나 이제 레몬즙을 착즙을 해가지고 쉐킷 흔들어서 드시거나 원래 7일로 하면 앱섬 솔트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담낭과 담낭간을 자극해서 담낭간을 이렇게 확장시켜요. 이 좁은 담낭간에 담석이 엉겨 있는 거를 그냥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담낭간을 이렇게 넓힙니다. 뭐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앱섬 솔트나 자몽 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담낭간을 확장시켜서 이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술주 박사나 클락 박사가 이제 우리의 음식들이 너무 단맛이 나서 담낭간의 흐름을 위해서 녹색의 쓴나물을 식사하기 전에 사실 먼저 먹는 게 참 좋기 때문에 제가 하늘마을 유소영의 자연건강식이 이제 쿠팡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어제 올라가 있는데 식사하기 30분 전에 왜 암 환자들이나 좀 상류층에서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의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때마다 녹즙을 짜서 드시냐면 사실 녹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등등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드시면 간하고 신장 담낭에 있는 돌들을 다 녹여요. 다시 말하면 해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제 먹은 것도 해독이 안 됐는데 그래갖고 아침에도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눈도 시뻘겋고 그러는데 해독은 안 시키고 계속 영양분만 막 집어넣으니까 변기통에 배설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좋다는 또 영양제는 다 드세요. 그러니까 배설물만 좀 독소만 점점 변기통 위로 쌓이듯이 우리 몸의 대장 폐색이 점점 심해지고 간의 담낭의 담석이 점점 섞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녹즙을 드시는 분들은 녹즙으로 짜서 섬유질을 빼내고 먹으면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통째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등등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드셔서 간하고 담낭을 자극해서 담낭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서 간하고 담낭을 해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음식물만 먹지 마시고 뭐부터 드셔야 돼요? 아침에 한일마을 식단에 보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쫙 줄 섰죠. 샐러리, 민들레, 모링가 여기도 그런 식으로 먼저 간과 담낭관을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하고 담낭을 해독을 해야 방광까지 해서 쫙 해독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보면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신장을 타고 여가를 딱 해서 앞에 방광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방광에 염증이 많으시잖아요. 방광 염증이 있다고 자꾸요 뭐 이렇게 그 항생제 계속 드셔도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50대 이후에 여성분들 보면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러면 자꾸 방광에 그 항염제만 계속 드시는데 개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원인은 뭐냐면 신장과 간부터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와요. 전립선 비대나 염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1번 영양보다 중요한 게 오메가3와6의 필수 지방산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도 계속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필수 지방산 아마시에는 리그난 성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암 환자들에게 항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 균형을 맞추는가.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되는 그런 기전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 위에 B1, B2, B3, B6, B9, B12처럼 B 컴플렉스가 이 브레인, 이 뇌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에 면역력을 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전들을 아는데 영양만 생각을 하시지 해독을 생각 안 하셔서 이 간과 담낭에 담석들이 꽉 차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제 새로 오신 세 분 남성분들처럼 보면 간, 담낭, 신장 세 분의 공통점이 똑같이 당뇨병이 있고, 똑같이 간하고 담낭, 기능, 신장 기능까지 당뇨 합병증이 신장으로 많이 가죠. 똑같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의사분이 가서 이제 제대로 배워서 좀 해봐라 하고 오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영양 섭취를 위해서 먹는 것보다 영양보다 먼저 담낭간이 원활하게 흘러서 담즙 분비를 잘 촉진시켜서 간하고 담낭에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쓴 나물을 먹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고 담낭간의 흐름을 위해서 식사 전에 약간의 파슬리나 케일, 점심때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십자가 채소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케일 매일 드시죠, 거의. 제가 매일 우리 하우스에 빼놓지 않고 심는 게 토마토하고 케일이에요. 케일은 뭐 유방암에도 특효약이지만 케일 요새 난리잖아요. 위암에도 특효약, 폐암에도 특효약 뭐 난리죠. 암 환자들이 막 수기 쓰고들 난리들 났던데 이 케일이 왜 채소의 왕이고 컴프리도 그렇지만 바로 요 성분들이 들어가서 간과 담낭을 해독을 하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이 암이 다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모자라시는 분들이 비트를 드시면 가장 좋은 조혈제고 알파파가 면역력을 상당히 높이고 해독하는데 이제 밀싹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 요렇게 이제 요새 다 이렇게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드시는데 다 이유가 뭐냐면 간을 쌩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또 관장 이 막스거슨 테라피가 많은 암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는데 거슨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피 관장이죠. 그래서 이 관장을 해주는 이유는 대장 폐색을 뚫어주면 거기서부터 건강의 시작이 보여요. 건강의 출발점이자 건강의 마지막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세수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 나 세수하기 귀찮아. 아, 나 세수하기 싫어. 이러세요? 근데 왜 장 세수하는 거는 그렇게들 그냥 진저리들을 치시는지 모르겠어. 대장은요, 이 얼굴처럼 밋밋하지도 않아. 동물들의 대장처럼 원통형도 아니고 사람의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꼬불꼬불. 그러니 특별히 동물성을 많이 드시는 여러분들 계란 매일 2개씩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데 이 상행결장에 횡행결장에 하행결장에 S자결장에
얼마나 여기에 결절들이 이 용종들 생기기 좋은 환경에 거기다 동물성이 들어가니까 젖산 피루부산 음식물 독소가 덕지 다 껴서 그게 단단하게 섞여야 돼 갖고 대장암, 결장암, 예, 용종이 선종이 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도 장 청소의 중요성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제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우리 어제 한의사님이나 우리 혜경 여사님처럼 이렇게 의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또 오늘 그 예방의학 교수님처럼 이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장 청소가 중요하고 또 신장 청소가 중요하고 간 청소가 중요한지를 잘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실 때만 반짝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수를 매일 하듯 장도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커피 간장도 녹즙도 역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간과 담낭 해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관장을 하는 것도 대장 폐색을 뚫어서 마침내는 신장에서 여과를 잘하고 간에서 해독을 잘하게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약식으로 간 청소하는 거 오늘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간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독일에도 일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까지 활용되었던 것은 존 벨런의 5일간의 간 디톡스 방법, 담낭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슐츠 박사의 간과 담낭 그리고 방광 청소까지 하는 디톡스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게 하늘마을에서 이제 1단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 청소하는 요 키트가 들어와 가지고 30일 동안 이렇게 대장을 쉽게 청소할 수가 있고 2단계 기생충 패라사이트 클린즈가 들어와서 300종이 넘는 기생충 여러분들은 기생충학을 공부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기생충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300종이 넘는 뭐 원종, 진균, 각종 이 편충, 촌충, 십이장충, 회충만 생각하시는데 막 말도 못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패라사이트, 이 기생충약 드시면서 막 온갖 종류의 기생충들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암 전문가들이 기생충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유튜브에도 기생충 제거하려고 뭐 알벤다졸, 펜벤다졸, 심지어는 그런 이제 그 기생충 약을 드신 분들이 암의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하는 거 얘기 들으신 것처럼 암덩어리를 석회화 된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이 칼시노마가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끈적끈적한 이 혈전 현상을 유발해서 고혈압도 되고 고지혈증도 되고 당뇨병도 되고 암으로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해서 혈전 현상을 유발하니까 여기에 300종의 기생충도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 갖다 붙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어떠세요? 끈적끈적해서 뜨거운 물에 퐁퐁 풀어도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동시에 우리의 혈관은 끈적끈적해서 이 점액질과 지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 혈액은 떡이 져서 혈전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 거기서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이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1단계 대장 청소하고 2단계 기생충하고 3단계 신장에는 키드니 스톤들을 녹이고 4단계 보면 여기 간과 담낭을 이렇게 청소해서 간이 해독이 돼서 담즙 분비가 촉진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꼭 텔레비 딱 틀면 요새는요 글루타티온 선전이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간에서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그러니까 이제 잘 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간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피, 유동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뇌혈관에도 간에도 신장에도 담낭에도 폐에도 산소 공급을 잘 해주면 폐암도 싹 낫겠죠. 그래서 혈액혈관 림프 청소까지 싹 해주면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하지 않아도 5단계 해독하는 동안에 환우분들이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술 항암 방사선보다 훨씬 더 좋은 근본적으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5단계 해독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면 건강이 놀랍게 회복됩니다가 이 책의 주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 간 청소 방법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